저 확률의 뜻 처음에 나와 있는데 좀 길지? 정의가 좀 한 4줄 정도 돼 있는데 뭐 그냥 보면은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할 때까지가 여기까지를 우리가 보통 시행이라고 하지. 시행. 그치? 뭔가 하는 거, 뭐 주사위를 던진다든가 아니면은 주머니에서 공을 뽑는다든가, 그치? 이런 것들이 그냥 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 번 반복을 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상대 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이 일정한 값은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비율과 같고 이게 말이 되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 상대 도수라는 건 또 뭐냐면 요런 거야. 예를 들어서 너네 주사위 있지, 주사위. 보통 정육면체 주사위에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이게 하나씩 적혀 있잖아. 맞지? 그럼 이걸 한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거 같냐? 확률 자체를 처음 배우는 건 처음일 수 있지만 대충 알긴 하잖아. 그치? 뭐 퍼센트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배웠으니까 확률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6분의 1, 그치? 왜냐면 6개 중에 하나잖아. 그치? 1부터 6까지 6개 중에 1의 눈은 하나니까 6분의 1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치?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상대도수라는 거는 전체 그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경우 있지. 1부터 6까지 6개 있잖아. 그 6개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게 지금 같은 경우는 1의 눈이잖아. 맞지? 그래서 그거의 가지수가 이제 한 가지니까. 그래서 6분의 1, 이걸 비율로 이제 표현했을 때 6분의 1의 비율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1의 눈이 나올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걸 상대도수라고도 얘기를 해. 전체 그 나오는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거 분의 내가 원하는 어떤 사건이 나오는 그 경우의 수. 요걸 상대도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야, 그냥. 오케이? 요런 비율. 요걸 이제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전체 가지수, 그치?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그거 분해 내가 원하는 어떤 사건이 나오는 그 경우의 수, 그걸 써주면 확률이 계산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 주사위에서 3의 배수가 뭐 있어? 3하고 6 두 개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면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이겠어? 그냥 6분의 6분의 2겠지, 그지? 6개 중에 2개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건 약분까지 하면 이제 3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런 게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나와 있는 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이게 이제 확률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요건 뭐 어렵지는 않지.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도형에서의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방금 했던 주사위에서 나오는 그런 숫자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확률 구하기 어렵지 않은데 근데 도형 같은 거 있지, 도형 같은 거를 이제 생각하기가 좀 힘들 수 있는데 잘 봐. 이렇게 있다 해볼게. 정사각형 창문이 있다고 해볼게. 정사각형 창문이 있고 창틀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 4등분 돼서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제 내가 여기서 지나가다가 짱돌을 하나 집었어. 그 짱돌 하나 집고 던져갖고 여기를 깨트리고 싶어. 여기 깨트릴 확률이 얼마야? 4분의 1? 왜 4분의 1일까? 일단 4분의 1은 맞긴 맞아. 왜 4분의 1이야? 4개라서? 4개 나뉘어갖고 4개 중에 하나라서? 4개 중에 하나? 그럼 만약에 바로 옆에 창문은 똑같은 정사각형 창문인데 이번엔 좀 특이하게 이렇게 돼 있대. 이런 창틀도 있지, 그지? 이런 창문도 있잖아. 위에가 조금 좁은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내가 던져서 이번에는 여기를 맞출 확률은 얼마야? 이것도 4분의 1을 할 수 있을까? 아니겠지, 그지? 아무래도 얘보다는 좀 더 힘들겠지. 왜?
왜 힘들어? 좁으니까. 그지? 맞추기 힘들 거 아니야. 좁으니까. 그러니까 면적이 좁으니까 맞추기 힘들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확률도 아무래도 좀 더 줄어들겠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도형에서는 이제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뭘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방금 얘기한 거. 뭐가 좁아졌어? 면적이 좁아졌잖아. 그지? 면적이 좁아지니까 여기 맞출 확률도 줄어드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면적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돼. 면적으로. 넓이야, 넓이.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히 4등분 했기 때문에 전체 넓이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변의 길이를 내가 A라고 하고 여기도 이제 A라고 하면 얘가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전체 넓이는 A 제곱이야. 그리고 이만큼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게 4등분이라고 아까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4분의 1 A 제곱이란 말이야. 그래서 전체 그 면적분에 내가 원하는 그지? 내가 원하는 부분의 창문의 면적이 4분의 1 A제곱이잖아. 그래서 A제곱 약분해서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럼 요거도 마찬가지. 전체 면적 중에서 이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면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깨트릴 확률이 나오겠지. 그래서 면적분의 면적으로 계산을 하겠다 이런 말이야. 저 도형에서의 확률은.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도형 저 면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길이로 나올 수도 있어. 길이, 선분의 길이. 이런 식으로. 뭐 이것도 예를 들어볼까? 자, 이 선분의 길이가 일단 10이 있다고 해볼게. 자, 여기를 A라 하고 요 점을 B라고 해보자. 자, 요 길이가 10인 선분이 있어. 그럼 이제 너네한테 내가 이제 펜을 준 다음에 요 펜을 가지고 요 선분 AB 위에 아무데나 점을 하나 이제 딱 찍어보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대충 아마 하나 찍어서 그걸 이제 P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렇게 찍었을 때 선분 AP가 7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7 이하일 확률. 그럼 지금 내가 찍은 건 당연히 이 길이가 7보다는 어때? 더 길어, 짧아? 짧잖아. 그치? 그럼 7,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치?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나올 확률은 얼마일 것 같아? 점을 하나 딱 찍었을 때 아무데나 진짜 그러니까 눈 감고 막 이렇게 아무데나 딱 찍었을 때 요 길이가 이제 선분 A에서 P까지의 길이가 7 이하가 될 확률이 얼마일까? 전체 얼마? 전체는 길이가 10. 그래서 10분의 얼마? 7로 가는 거지. 10분의 7. 오케이? 전체 길이, 주어진 길이는 전체 10이고, 물론 내가 이제 점을 찍었을 때 이 바깥에 찍는 그런 경우는 이제 제외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전체 길이는 10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선분 AP가 7 이하인 사건이잖아. 그래? 그래서 7이라고 그냥 써주면 돼, 요 길이. 됐어? 이해하냐? 그러니까 지금 도형에서는 이제 길이분의 길이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면적분의 면적으로 계산한 거고. 됐지? 아니면 뭐 이제 입체 도형이 나왔을 땐 부피분의 부피로 이제 나올 수도 있고. 됐어? 근데 보통은 너네가 이제 만나는 것들은 다 이런 거만 나올 거야. 면적분의 면적으로 하는 거. 전체 면적분에 내가 원하는 부분, 색칠한 부분의 면적. 그걸로 이제 문제를 많이 풀 거야. 알았지? 그리고 보통 이제 그런 말이 항상 붙는데 이 도형에서는 너네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도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돌을 던져서 요 창문 깨트리는 거 말고 이 창틀을 맞출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창틀에 맞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보통 창틀에 맞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항상 뒤에 붙어 있어. 알지? 뭐 경계선 이런 걸 경계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계선에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문제 뒤에 항상 붙어 있으니까 요거는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알았지? 응? 그 다음에 확률의 기본 성질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확률을 이제 기호로는 P라고 많이 쓴다. P가 0 이상 1 이하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확률은 음수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1보다 클 수 없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확률을 구하는 그 과정 자체가 분모에 들어가는 게 전체 가지수지. 그치? 전체 경우의 수.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잖아. 그치? 그리고 그거 중에서 사건 A의 경우의 수인데 근데 사건 A라는 게 이 전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놈이지. 그렇지 않아?
전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을 우리가 보통 구하잖아.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막 7의 배수의 눈을 찾는다. 이런 건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건 안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쪽에 있는 1부터 6까지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게 밑에 있는 것보다 작을 수밖에 없지. 그치? 경우의 수가. 맞지? 아니면 같을 수는 있겠지. 같은 것까진 가능해. 같은 것까진. 맞지? 만약에 이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연수의 눈이 나온다. 자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어차피 주사위에 있는 눈 자체가 1부터 6까지가 전부 다 자연수니까 다 나올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그때는 전체 경우의 수가 6가지인데 1부터 6까지 전부 다 가능하니까 6가지라고 해서 1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 그지? 1까지는 가능한데 얘가 얘보다 더 커지는 경우는 없겠지, 그지? 그래서 1보다 커지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주사위를 던져서 음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음수의 눈이 나올 확률. 주사위에 음수의 눈은 있나? 주사위에? 없잖아. 일단 보통은 1부터 6까지만 적혀 있으니까 음수는 안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6개 중에 아예 없으니까 계산하면 이제 0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렇다고 얘가 이제 가지수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확률은 기본적으로 음수가 될 수 없고 1보다 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슈? 확률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거를 우리가 사실 이제 그냥 쓸게. 뭐 기호로 쓰기가 좀 애매하네. 그러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확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음수의 눈이 나오는 거는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가지수가 0이다 보니까 6분의 0을 계산하면 그냥 0이잖아. 그래서 나올 수 없는 사건은 그냥 0이다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요런 거지. 그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자연수의 눈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주사위 던질 때마다 무조건 자연수가 나오니까 맞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그런 사건은 이제 그런 사건의 확률은 1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렵지 않지? 그치? 응?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해서 이제 이건 여사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여사건이라고 부를게. 자, 여사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반대 사건이야, 반대 사건. 만약에 뭐 해보지? 주사위. 내가 좀 주사위 좋아해.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뭐가 있지? 2의 배수가 뭐 아닌 사건? 뭐 이렇게 얘기해볼까?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아닌 사건. 그럼 뭐가 있어? 2의 배수가 아닌 건? 주사위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아닌 게 뭐 있지? 1하고 3하고 5가 있나? 1, 3, 5 딱 3개 있네. 맞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6분의 3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얘기지. 이 확률의 전체 값은 당연히 이제 1이겠지. 확률의 전체 값은, 그지? 전체 가지수분에 그냥 전체 가지수 하면 1이 나오니까 이 전체 값은 1이고 여기에서 이제 그걸 빼겠다는 얘기야. 2의 배수. 2의 배수는 몇 개 있어? 2, 4, 6이니까 마찬가지 3개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전체는 1에서 2의 배수인 사건을 빼면 2의 배수가 아닌 사건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걸 보통 여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짓을 왜 하냐면 너네 그런 거 있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나 주사위밖에 안 하나? 주사위를 2번을 던졌다고 해볼게. 이번에는 그 한 번이 아니라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그 나오는 두 눈의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두 눈의 수를 곱해서 짝수가 나올 확률을 찾고 싶어. 짝수. 오케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주사위 던져서 2번 던져서 나오는 그 두 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곱해서 짝수가 되는 내가 확률을 찾고 싶거든.
오케이? 짝수가 되는 확률. 그걸 찾고 싶은 건데. 근데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두 개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 뭐 있어? 숫자 두 개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뭐랑 뭐랑 곱해야 돼? 그냥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홀짝이 있잖아. 홀짝. 어떻게 곱해? 홀수랑 홀수 짝수 곱하면 짝수가 되는 게 맞나? 맞지? 그치? 또 짝수도 가능하지. 또 짝수하고 홀수도 가능하지. 물론 위에서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리가 바뀔 수 있으니까 또.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는 홀짝을 곱하거나 아니면 짝짝을 곱하거나 짝홀을 곱하거나 요게 다 이제 짝수가 되는 경우란 말이야. 그럼 너네 이거를 찾는 게 쉽겠어? 아니면은 이거 반대가 쉽겠어? 그러니까 짝수가 아닌 거. 곱해서 짝수가 아닌 건 뭐 있어? 홀밖에 없지. 그치? 홀 곱하기 홀밖에 없잖아. 곱해서 짝수가 아닌 거는. 곱해서 짝수가 아니란 말은 홀수란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럼 홀수가 되는 경우는 홀 곱하기 홀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너네 생각을 해봐. 이거의 가지수를 찾는 게 쉽겠어? 아니면 이거의 가지수를 찾는 게 쉽겠어? 그치? 이게 뭐 고민할 게 있나? 밑에가 더 쉽지 않나? 그치? 이거 찾는 게 훨씬 쉽잖아. 맞아? 이거 몇 가지야? 홀수 나오는 거. 주사위 던져갖고. 주사위 던져서 여기서 홀수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야? 세 가지. 여기서 홀수 나오는 경우는 세 가지. 그러니까 뭐 하면 돼, 둘이? 곱하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몇 가지야? 9가지밖에 없어. 맞아? 9가지. 근데 이거는 홀수 짝수인 경우는 몇 가지씩 있어? 3 곱하기 3가지 아니야? 마찬가지? 홀수 3개 있고 짝수 3개 있잖아. 그리고 이 짝수도 마찬가지 3 곱하기 3가지. 짝수 홀수도 3 곱하기 3가지니까 이걸 다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27가지 나오겠네. 그치?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얘가 훨씬 많지. 이해하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은 게, 봐봐. 내가 이제 어떤 그 사건에서, 그러니까 주사위를 2번 던지는 그런 시행에서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확률을 찾고 싶어. 근데 이 경우를 그냥 생으로 찾자니 너무 많아. 27가지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걸 찾는 것보다 이거의 반대 사건을 찾아서 전체에서 빼겠다는 얘기지. 이해하냐 무슨 말이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겠다는 얘기야. 됐어? 이해하지? 보통 이럴 때 이제 여사건이라는 걸 좀 사용을 할 거야. 반대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반대 사건. 그래서 내가 찾으려는 이 그 사건의 그 가지수가 그 반대 사건보다 많을 때 반대 사건을 찾아서 전체에서 빼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게 여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에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올 때 좀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근데 그 적어도라는 말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런 상황이면 여사건을 사용하면 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그 반대보다 훨씬 많으면 그냥 반대를 찾아서 빼란 얘기야. 알았지? 그러니까 너네는 상황을 파악을 해야 돼. 상황을 파악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자, 요것도 한번 볼게. 자, 이제 확률 계산하는 방법은 대충 이제 배웠어요. 대충.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해서, 자, 이것도 우리 앞에 경우의 수에서 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 일단 이제 써볼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이것도 그냥 합의 법칙이라고 할까? 그냥 합의 법칙이라고 할게.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합의 법칙. 경우의 수랑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경우의 수에서도 어떤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를 뭐 했어? 더했어, 곱했어? 더했지, 그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똑같이 생각하면 돼. 두 사건의 확률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둘이 더한다고 생각하면 돼. 또 주사위 해볼게. 좀 지겹다 이제. 주사위 하지 말고 좀 지겹다 이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1부터 30까지가 이제 적혀있는 어떤 카드가 있다고 해볼게. 30장이 있다고 해보자.
자, 이 30장의 카드에서 내가 이제 한 장을 딱 뽑을 거야, 이렇게. 한 장을 뽑아서 거기에 적혀 있는 숫자를 읽을 건데, 그 적혀 있는 숫자가 2의 배수이거나 또는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에서 나왔어.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2의 배수가 나오는 거랑 3의 배수가 나오는 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2의 배수랑 3의 배수는? 없지, 그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그지? 근데 이제 겹치는 게 있을 뿐이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어.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 생각을 해볼게. 자, 이때 이제 더하겠다는 얘긴데, 자, 2의 배수의 그 확률을 계산을 해봐. 몇 가지가 있을까? 30분의 전체가 할 수는 30가지지, 그지? 1부터 30까지니까 30분의 2의 배수 몇 개 있어? 15개 있지, 15개, 그지? 15. 그 다음에 3의 배수일 확률은 30분의 3의 배수 몇 개 있냐? 10개 있지, 10개, 그지? 10개. 그래서 이 둘을 뭐 하겠다고?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빼서 이제, 그러니까 두 번씩 샜기 때문에 이제 빼겠다는 얘긴데, 2의 배수랑 3의 배수가 겹치는 건 뭐야? 6의 배수지, 6의 배수, 그지? 그럼 6의 배수는 여기서도 샜고 여기서도 샜으니까 두 번 샜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그걸 이제 한 번씩은 빼겠다는 얘기야. 그 6의 배수가 몇 개 있는데? 5개 있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빼서 계산해주면 되겠지. 요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둘이 더하겠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겹치는 게 있으면 빼고, 겹치는 게 만약에 없다면 뺄 필요가 없는 거지. 됐어? 그 다음 두 번째는 고배 법칙이라고 할게, 이것도. 두 사건 A, B가 이번엔 뭐 할 때? A,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날 때 두 확률을 이제 곱하겠다, 뭐 이런 건데, 그냥 이것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 자, 주사위를 하나 던질 건데, 그러니까 주사위 하나랑 주사위 한 개라고 할게. 그리고 동전은 두 개라고 해볼까? 동전 두 개. 이렇게 던진다고 해보자. 요걸 다 동시에 던진대. 주사위 하나랑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거래. 자, 이렇게 동시에 던졌을 때 주사위에서는 이제 2의 배수의 눈이 나오고, 그리고 동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앞면이 H가 앞면이니까 앞면이 H가 한 개가 나오는, 한 개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요걸 동시에 던졌을 때 주사위에서는 2의 배수가 나오고, 동전은 앞면이 하나만 나오는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일단 주사위를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3이지, 그지? 6분의 3. 맞지? 3개 있으니까 2, 4, 6. 그 다음에 동전 두 개 던졌을 때 앞면이 하나 나올 확률이 얼마지? 동전을 두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가지수가 몇 가지? 4가지지. 2 곱하기 2가지. 그지? 그 중에서 앞면이 한 개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지? 2가지 있지, 그지? 앞면, 뒷면 아니면 뭐야? 거꾸로 뒷면, 앞면 이렇게 있으니까. 맞지? 2가지가 있겠지. 근데 이거 두 개는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지. 동시에 던졌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곱하겠다, 이런 거지. 오케이? 그래서 곱해서 계산해보면 얘는 이제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되냐? 그래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는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곱해서 계산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각각의 확률을 계산한 다음에 더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근데 이때 좀 중요한 거는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이제 한 번은 빼줘야겠지, 그지? 그래서 요것만 좀 주의하면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연속해서 꺼내는 확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전문 용어로 복원 추출이라는 말이 있어. 복원 추출. 복원 추출하고 비복원 추출이 있는데, 근데 이거 이름만 들어봐도 대충 알 것 같지 않냐? 복원 추출은 뭐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거야. 어떤 주머니 안에 카드라고 해도 되고 공이라고 해도 되고, 아까 얘기했던 카드라고 해볼까? 1부터 30까지가 적혀있는 카드 30장이 있어, 이렇게.
여기서 내가 하나를 꺼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꺼내고 또 하나를 꺼낸대. 한 3번을 연속해서 꺼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이제 시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 꺼냈을 때 복원 추출이라는 거는 뭘 것 같아? 꺼내고 나서 다시 뭐 하는 거야? 말 그대로 복원을 시키는 거지. 처음 상태로.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를 꺼냈어. 꺼내서 내가 2의 눈이 나왔어. 그러니까 2가 적혀있는 카드가 나왔어. 그럼 확인하고 그냥 다시 넣는 거야. 그러니까 복원을 시키는 거지. 처음 상태로. 오케이? 그리고 다시 꺼내는 거야. 그럼 2가 한 번 또 나올 수 있겠지. 당연히. 이해하지? 그리고 다시 복원시키고 또 한 번 꺼내는 거지. 됐어? 그게 복원 추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비복원 추출은 그럼 뭐겠어? 복원을 시키지 않고 그냥 꺼내기만 하는 거지. 처음에 하나 꺼냈어. 2가 나왔어. 그럼 이제 요거 옆에다 놓고 또 하나 꺼내. 이제 29장 남았잖아. 거기에 또 하나 꺼내. 그럼 3이 나왔어. 요 옆에다 꺼내놓고 또 하나 꺼내. 이렇게. 요런 게 비복원 추출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당연히 이제 확률이 좀 달라지겠지. 그치? 좀 달라질 거야.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볼까? 자, 이거 일단 지금 이 주머니에 1부터 30까지가 이제 적혀있는 30장의 카드가 있다고 해보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는 복원 추출로 한번 해볼게. 복원 추출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2의 배수는 좀 이게 해볼까요? 간단하게 3의 배수를 해서 3의 배수. 자,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가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래. 내가 근데 이걸 꺼낼 때 어떻게 꺼낼 거냐면 3번을 꺼낸다고 해보자. 3번. 응, 복원 추출로 3번을 꺼낼 거야. 그러니까 내가 꺼내고 확인하고 다시 넣고 또 꺼내고 확인하고 다시 넣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규칙으로 3번을 꺼냈을 때 3의 배수가 3번 모두 3의 배수 나올 확률을 구하래. 3번 모두 3의 배수 나올 확률.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얼마야? 일단 처음에 꺼냈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지? 30개 중에 몇 개? 10개지, 10개. 그치?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면 3분의 1인 거지. 맞아? 3분의 1이야. 맞지? 그럼 꺼낸 거 확인하고 다시 넣었지. 그리고 한 번 또 꺼낼 거야. 또 꺼냈을 때 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겠어? 또 3분의 1이겠지. 그치? 다시 복원이 됐으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3분의 1일 거야. 두 번째도 3분의 1이고. 세 번째도 당연히 얼마야? 3분의 1이겠지. 근데 이걸 다 뭐 할 거야? 다 더할 거야? 곱할 거야? 이건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뭐야? 다 곱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됐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이번엔 비복원 추출로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게. 자, 이것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비복원 추출, 복원은 시키지 않은 상태로 3번을 꺼낼 건데 마찬가지로 3번 모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 자, 저기 일단 뭐 사건은 똑같아. 근데 이제 복원 추출이냐 비복원 추출이냐 그거의 차이지. 맞지?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자, 처음에 여기서 3의 배수를 꺼낼 확률이 얼마지? 3분의 1이지. 그치? 곱하기. 그 다음에 3의 배수 꺼낼 확률이 얼마야? 다시 뭐라고? 10분의 3? 진짜? 확실해? 내가 여기서 3의 배수 하나 꺼냈어 이미. 그리고 복원을 시키지 않았어. 그 상태에서 딱 꺼냈을 때 3의 배수일 확률 29분의 9겠지. 원래 이게 뭐였어? 3분의 1이 30분의 10 아니었어? 그치? 총 30개 중에서 3의 배수가 10개 있었잖아. 그치? 근데 하나 나갔잖아 이미. 3의 배수가 하나 나갔지. 그럼 그러니까 일단 총 카드의 저 장수는 29장이 남았고 그 다음 3의 배수는 10장에서 한 장 나갔으니까 9장이 남았겠지.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3의 배수 꺼낼 확률이 얼마야 그러면? 곱하기 28분의 얼마? 28분의 8이겠지. 그치? 하나 또 3의 배수 하나가 또 나갔으니까 남은 게 8장이잖아. 3의 배수는. 그래서 28분의 8 이렇게 나오겠지. 같아 달라 이게 결과가? 완전히 다르지. 그치? 그래서 요것도 잘 봐야 돼. 복원 추출인지 아니면 비복원 추출인지 이걸 문제를 좀 잘 읽어서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돼. 이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았지? 자, 요거 가지고 대표 문제를 좀 풀어볼게. 지금 이게 유형이 좀 많이 있나? 몇 개인지 모르겠네. 일단 60번부터 한번 볼게.
자, 60번 봐봐.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데, 일단 이런 게 이제 시행이라고 할 수 있지, 우리가. 그지?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두 개를, 이게 시행이고, 이때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8일 확률을 구하래. 이런 건 너네가 직접 찾아야 되는데, 일단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야? 전체 경우의 수. 그지? 6 곱하기 6가지지.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가 6가지. 그걸 두 개 던졌으니까 이제 6 곱하기 6이라고 생각하면 돼. 분해. 그 중에서 합이 8인 거는 뭐가 있을까? 이건 너네가 하나씩 세봐야 돼. 뭐가 있을까 일단. 보통 순서상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해주는데 어떻게 돼? 2,6 또 3,5 그치? 그러니까 보통 이제 너네가 셀 때 그냥 막 세는 게 아니라 2,6 끝자락에서 시작하는 거지. 끝자락에서 2가 제일 작잖아. 숫자 중에서 합해서 8 되는 애들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가 2잖아. 맞지? 그래서 2,6 끝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씩 이제 늘려가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 2, 3, 4, 5, 6 이렇게 늘러가는 거고, 뒤로 봤을 때는 6, 5, 4, 3, 2 뭐 이렇게 줄여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규칙을 가지고 세야 너네가 헷갈리지가 않아. 그 다음 뭐가 있어? 4, 4가 있지. 그 다음 또 5, 3이 있을 거고 6, 2가 있겠지. 됐지? 총 몇 개야, 그러니까 가지수는? 5가지. 66이 아니라 36분의 5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됐어? 됐지? 별거 없지? 일단 전체 시행이 뭔지 확인하고 거기서 이제 전체 가지수, 나올 수 있는 전체 가지수를 이제 분모에 써주고 그 다음 여기서 내가 원하는 그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그걸 이제 써주면 확률이 나오겠지. 됐지? 쉬워, 어렵지 않아. 다음 64.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을 할 때 라는 것까지가 전체 시행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요렇게까지 나오면 이제 여기까지가 전체 시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저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게 전체 가지수인데 그 가지수가 몇 가지야?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 어떻게 계산하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맞아?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그치? 이거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거지. 자, 요거 중에 이게 전체 가지수야. 이 중에서 모음끼리 이웃하게 나열할 확률을 구하래. 모음끼리. 모음을 모르는 거 아니겠지? 저기서 모음이 뭐냐? 5, 6, 2 이렇게 3개지. 이렇게 3개가 모음이잖아. 그죠? 얘네끼리 이웃한대.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얘네들 어떻게 하라고? 이것도 앞에서 했던 내용이긴 한데 얘네를 하나로 보는 거지. 드럼통에 놓고. 그치? 하나로 보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을 나열하는 거니까 셋을 일렬로 나열하는 건 몇 가지야? 셋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쓰면 되지. 맞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리고 이 안쪽에서 모음끼리 또 이웃한 애들끼리 나열이 되면서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그치? 5, 6, 2가 자리가 바뀌는 경우는 또 몇 가지야? 그치? 이것도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됐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일렬로 나열하는 거. 그리고 이 드럼통 안에서 얘네끼리 또 일렬로 나열하는 거. 그렇게 해서 3, 2, 1을 또 곱하는 거지. 그래서 계산하면 3, 2, 1은 그냥 다 약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약분하면 2 그래서 5 곱하기 2분의 3만 남잖아. 그러니까 답은 이제 10분의 3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지? 그러니까 앞에서 경우의 수를 잘 했으면 여기 확률에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 앞에서 했던 거에 그냥 뭐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 다음 68번 한번 볼게.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라 하고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할 때 자, 이 방정식의 해가 자연수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일단 방정식 풀려면 X 앞에 A를 나눠줘야 되잖아. A 나눠주면 뭐야? A분의 B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다는 거야?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자연수. 네. 그럼 이것도 너네가 그냥 생각을 해봐야 돼. 나올 수 있는 순서상을 생각해봐야지.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A가 뭐일 때? 보통 기준을 잡는 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A를 잡는 게 좋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자연수가
자연수가 되려면 A는 B에 뭐가 돼야 돼? 약수가 되면 되지, 그지? 어차피 이제 얘가 저 주사위의 눈이기 때문에 음수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잖아. 0도 없고. 그러니까 A가 B에 이제 약수가 되면 되잖아. 맞지? 그럼 이제 A를 기준 잡아서 생각을 해볼게. A가 만약에 1이라고 쳐봐. 그럼 B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B가 될 수 있는 건 1부터 다 가능하지, 그지? 1, 2, 3, 4, 5, 6 다 가능하잖아. 1,2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6까지 다 가능하지. 그다음 A가 만약에 2라고 치면 B는 2의 배수를 생각하는 게 낫겠구나. A의 배수가 B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겠다. A가 2면 B는 뭐야? 2 아니면 4 아니면 뭐야? 6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지, 그치? 그 다음은 A가 3이라고 하면 B가 될 수 있는 건 3 아니면 6 두 개밖에 없지. 3의 배수니까. 그 다음에 4일 때는 4의 배수니까 하나밖에 없잖아. 그리고 5일 때도 5의 배수니까 하나밖에 없고 6일 때도 6의 배수니까 하나밖에 없겠지. 맞지? 이렇게가 이제 가짓수가 되는데 총 몇 가지야 이게? 요 6가지, 3가지, 9가지, 11가지, 14가지인가? 그치? 총 14가지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36가지지. 주사위를 2개를 던졌으니까 6 곱하기 6분의 그 다음에 14가지가 나왔으니까 14를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약분까지 해주면 18분의 7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냐? 그러니까 보통 주사위 던져서 뭐 어떤 사건을 물어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직접 세는 게 좀 많아. 주사위 같은 경우는. 그 다음 71번 나와볼게. 자, 다음 보기 중에 확률이 0인 거 찾으래. 0인 거.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 일어날 수 없는 거. 1번 한번 볼게. 자, 두 명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비길 확률. 비기는 게 일어날 수 없을까? 두 명이서 가위바위보 했을 때? 아니지. 비길 수 있지, 충분히. 얼마냐, 확률이? 생각을 해봐봐. 3분의 1이지. 그치? 그 다음에 2번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7 미만의 눈이 나올 확률. (1이라고) 해도 되나? 아무튼 0은 돼, 안 돼? 0은 확실히 안 되지, 그지? 근데 1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 왜냐면 7 미만의 눈이라는 거는 7 미만의 눈이 또 자연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 1부터 6까지 그런 자연수가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가능할 수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6.1이라든가. 그치? 근데 아무튼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는 있으니까 당연히 확률이 0은 아니겠지. 그래서 아무튼 2번은 아니야. 그 다음 3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차가 6일 확률. 차가 6인 경우가 있나? 주사위의 눈의 차가 제일 커봐야 얼마야? 5가 제일 크지. 그러니까 6이 나올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이게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지. 그치? 그러니까 3번이 답이겠지. 됐지? 다음 74. 자, 준서를 포함한 8명의 후보 중에서 임의로 대표 2명을 뽑을 때 준서가 뽑히지 않을 확률을 구하래. 일단 대표 2명을 뽑는 게 전체 그 시행이잖아, 시행. 그럼 그 시행의 가지수는 몇 가지야? 8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는 가지수가 몇 가지지? 계산 어떻게 하지? 대표 뽑는 거니까. 8 곱하기? 7. 나누기? 2 곱하기 1이지. 그치. 대표 뽑는 거는 나눠야 되잖아. 그치? 반장, 부반장 뽑는 거는 그냥 8 곱하기 7인데, 대표는 이제 나눠야지. 요거 분해. 이게 전체야. 요거 분해. 준서가 뽑히지 않는데, 그러면 준서를 제외한 애들이 몇 명이야? 준서를 제외하고 몇 명 남았어? 7명 남았지. 그럼 7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겠다는 얘기야. 그럼 뭐라고 쓰면 돼? 7명 중에서 대표 2명 뽑는 거니까. 7 곱하기 6 나누기 2 곱하기 1로 계산해주면 되지. 그치? 요 계산하면 돼. 그래서 일단 2 곱하기 1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제 약분할 수 있고, 7도 같으니까 약분 가능하네. 여기 2 약분하면 3 남고 여기 4 남잖아. 그래서 남는 확률은 4분의 3 이렇게 남겠지. 됐어? 그 다음 80번.
자, 그림같이 흰 공이 4개고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이게 흰 공이고 이게 검은 공이다. 이 칠판 때문에 좀 빔 싸갖고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근데 얘가 검은 공이야. 자, 임의로 2개를 동시에 꺼낸대. 이게 이제 전체 시행일 거 아니야? 여기서 2개를 동시에 꺼내는 그 가지수는 몇 가지지? 잠깐만, 너네 이거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내가 2개를 꺼내잖아. 그럼 2개를 꺼냈을 때, 꺼내는 순서에 상관이 있을까? 동시에 꺼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검은 거 꺼내고, 그 다음에 흰 거 꺼낸 거. 아니면 이제 흰 거, 검은 거 꺼낸 거, 이런 거. 이게 순서에 상관이 있어, 없어? 지금 상황에서.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대표를 뽑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뭐라고 쓰면 되나? 대표를 뽑는 거니까. 총 공이 몇 개? 7개 중에서 2개의 대표를 뽑는 거야. 그럼 뭐야? 7 곱하기 6 나누기 2 곱하기 1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됐지? 이렇게 쓰면 되고. 요거 분해. 이게 전체 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적어도 1개는 검은 공이 나온대. 그럼 적어도 1개가 검은 공이 나온다라는 건 어떤 경우가 있어? 검은 공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맞지? 아니면 검은 공이 몇 개 나올 수도 있어. 2개 나올 수도 있잖아. 맞지? 둘 다 된다는 얘기잖아. 적어도 하나가 검은 공이다 라는 말이 하나만 검은 공이어도 되고 2개가 검은 공이어도 되고, 그치? 둘 다 괜찮단 말이지.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뭐야,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의 반대 사건은 뭐야? 내가 원하는 거의 반대는? 둘 다 흰색인 거지. 그치? 지금 색칠한 게 흰색이다. 이렇게. 그치? 그럼 생각을 해봐. 이게 쉽겠냐, 이게 쉽겠냐? 찾는 게. 이게 더 쉽겠지. 그치? 이거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 사건을 쓴다는 얘기야. 내가 원하는 사건은 이건데, 이걸 찾는 것보다 이걸 찾는 게 더 쉬우니까, 이걸 찾아서 전체에서 빼겠다는 거지. 전체 확률에서. 전체 확률이 얼마라고? 전체 확률은 1이라고, 1. 그치? 1에서 빼겠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은, 요런 경우가 뭐야? 몇 가지 있어? 둘 다 흰 공이 나오는 경우는? 흰 공이 총 몇 개야? 흰 공 10개야? 흰 공 4개지, 그치? 4개 중에 몇 개를 뽑겠다는 얘기야? 2개를 뽑겠다는 얘기야. 그럼 뭐야?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이겠지. 됐어? 그래서 요거 2 곱하기 1은 또 약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3, 2, 6 약분 가능하지? 여기 2 하나 남겠네. 맞지? 그러면 1 마이너스 7분의 2야. 맞아? 얼마야, 계산은? 7분의 5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건의 가지수가 그 반대보다 더 많지? 5개고 얘는 2개잖아. 그치? 정리했을 때. 그러니까 요게 더 쉽다는 거지. 요게 찾기가 7분의 2를 찾기가 더 쉬우니까 요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지. 됐지? 근데 항상 또 그런 건 아니야. 가지수가 많다고 찾기 어렵다 이런 건 아니다. 맞지? 다음 85번. 자, 1부터 3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3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 아까 했던 예시랑 똑같네, 그치? 그러면 5의 배수, 일단 얘네 지금 5의 배수 또는 7의 배수라고 했는데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5의 배수하고 7의 배수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나? 없나? 없지, 그지? 그러니까 더 하겠다는 얘기야. 더해서 겹치는 건 빼면 되는데, 일단 5의 배수가 몇 가지가 있어? 6가지가 있지. 그 다음에 7의 배수 몇 개 있지? 4개 있지. 그 다음 7과 5의 공배수는 뭐부터야? 35의 배수지. 그러니까 저기 있는 숫자를 넘어가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지. 그치? 겹치는 게. 그래서 뺄 게 없다는 얘기야, 지금은. 그래서 그냥 요거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30분의 10이니까 계산하면 3분의 1 나오겠지. 됐어? 그 다음에 91. 자, 각 면의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정팔면체 주사위를 2번 던질 거래. 첫 번째에 바닥에 닿는 면에 적힌 수가 3의 배수. 그리고 두 번째 바닥에 닿는 면에 적힌 수가 소수일 확률 구하래.
우리가 정육면체 주사위는 던졌을 때 보통 위에 있는 숫자를 읽잖아. 그치? 근데 쟨 정팔면체이기 때문에 바닥에 붙어있는 숫자를 읽을 거래. 그치? 뭐 그런 거야. 규칙이 좀 다른 거지. 자, 이랬을 때 이제 첫 번째는 3의 배수, 그 다음 두 번째는 소수가 적혀야 된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두 번 동시에 던졌으니까 얘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지? 전체 8가지 중에서 3의 배수 몇 개 있어? 2개밖에 없지, 그지? 그 다음에 곱하기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두 번째 던졌을 때는 소수가 적힌대. 소수 몇 개 있어? 8분의? 소수 몇 개 있지? 1부터 8까지? 4개 있지? 1, 3, 5, 7 4개 있잖아. 2, 3, 5, 7 4개 있지. 그치? 4개. 아무튼 4개.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되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하기를 해서 계산하면 4, 2, 8이니까 남는 건 8분의 1만 남겠지. 요게 이제 곱의 법칙이지. 둘이 곱하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 96. 자, A 상자에는 당첨 제비가 3개를 포함해서 8개의 제비가 들어있대. 그러니까 A 상자에는 당첨 제비를 포함해서 3개가 있대. 3개. 당첨 3개 있고, 그 다음에 꽝이 총 5개 있다는 얘기지. 총 8개니까. 그리고 B 상자에는 당첨 제비가 4개를 포함해서 총 15개 제비가 있대. 또 4개 있고, 꽝이 그러면 11개 있다는 얘기네. 그죠? 15개가 있으니까. 자, 두 상자에서 임의로 각각 한 개씩 제비를 뽑을 거래. 여기서도 하나를 뽑고 여기서도 이제 하나를 뽑을 거야. 자, 이랬을 때 A 상자에서만 당첨 제비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선 당첨이고 여기선 뭐 해야 돼? 꽝을 뽑아야 돼. 맞지?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는 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는 거. 그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아니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않는 거야?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는 저희도 얘기했지만 그 동시간대라는 의미도 있지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거의 의미도 있어. 그럼 얘는 동시야 아니야? 동시가 맞지, 그치? 동시가 맞아. 연속적으로 A 뽑고 그 다음 B 뽑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당첨될 확률은 얼마야? 8분의 3. 그러니까 그리고 동시에 일어날 거니까 곱하기 1 쓰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얘는 꽝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돼? 15분의 11. 요거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약분하면 5 남을 거고 40분의 11이라는 확률이 나오겠지. 됐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상황을 읽어보면서 동시에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항상 파악을 해야 돼. 그래야 계산이 되니까. 그 다음 1100번. 자, 어떤 오디션에서 두 참가자 A, B가 본선에 진출할 확률이 각각 저렇게 나온대. 이때 적어도 한 명은 본선에 진출할 확률을 구하래. 그럼 잘 봐봐. A가 있고 B가 있다. 적어도 한 명이 본선에 진출한다라고 했으니까 A가 진출하고 B는 진출하지 못할 수도 있지. 그치? 아니면 거꾸로 A가 진출하지 못하고 B가 진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진출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이렇게 세 개를 합친 거지. 그치? 그럼 이거를 찾는 게 쉽겠어? 반대가 쉽겠어? 반대가 더 쉽겠지. 그치? 그러니까 둘 다 뭐 한 거? 둘 다 진출하지 못한 거. 그치? 요거를 빼주는 게 더 쉽겠지, 계산하기가. 그래서 요걸 계산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요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둘 다 진출하지 못할, A가 진출하지 못할 확률은 얼마야? 자, 진출할 확률이 9분의 2잖아. 그럼 진출하지 못할 확률은 얼마겠어? 그치, 9분의 7이지. 1-9분의 2를 하는 거지. 반대. 이것도 반대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A가 진출하지 못할 확률이고, 그 다음 B가 진출하지 못할 확률은 뭐야? 1-7분의 1이겠지, 그치? 그럼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둘 다 진출 못한다 라는 거는 둘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곱하기를 쓰는 거지. 됐죠? 얼마야, 계산하면? 9분의 7 곱하기 7분의 6이니까 호호 까면 얼마야? 3분의 2가 되겠지. 요게. 그치? 요게. 근데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이거라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1에서 3분의 1을 빼야지. 그치? 3분의 1이지. 됐냐?
됐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둘 다 진출하지 못할 확률이야, 요게. 맞지? 그럼 전체에서 이걸 빼면 둘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진출할 확률이 나오겠지. 그 다음 1105번. 자, A 주머니에는 검은 공이 3개가 있고 빨간 공이 2개가 있대. 이렇게. 그 다음 B 주머니에는 검은 공이 2개, 그 다음 빨간 공이 3개가 있대. 자, 두 주머니에서 임의로 각각 1개씩 공을 꺼낼 때 2개의 공이 색이 서로 다를 확률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것도 잘 봐. A에서 하나를 꺼낼 거고 B에서도 그냥 하나를 꺼낼 거야. 그렇게 해서 확인을 했을 때 색깔이 다를 확률이야. 그러면 A에서 하나 꺼내고 B에서 하나 꺼내는 거는 마찬가지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아니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근데 이게 색이 다른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 색이 다른 경우는? 그건 두 가지가 있지. 색이 다른 경우가. 왜냐면 여기서 내가 파란색? 검은색을 꺼내고 여기서 빨간색을 꺼내는 경우가 있고 거꾸로 여기서 빨간색을 꺼내고 여기서 검은 거를 꺼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잘 봐. 이거랑 이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요 경우랑 요 경우. 이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당연히. 그치? 여기서 이미 검은 공이 나왔는데 동시에 빨간 공일 수는 없잖아.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더할 거란 얘기야. 그치?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할 거고 얘는 더할 거란 얘기지. 그치? 그럼 여기서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이 얼마야? 5분의 얼마? 5분의 3이지. 그치? 곱하기. 그 다음 여기서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은 5분의 3이겠네. 그치? 그치? 그 다음 여기. 이번에는 빨간색, 검은색 꺼낼 거야. 여기서 빨간색 꺼낼 확률은 5분의 2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검은색 꺼낼 확률도 마찬가지 5분의 2겠네. 그치? 그럼 이거를 지금 요거랑 요거는 동시에 라는 게 아니니까 이걸 더할 거란 얘기지. 됐지? 그럼 얼마야 계산하면? 25분의 9 더하기 4니까 13 이렇게 나오네. 되냐? 다음 9번. 자, 7장의 당첨권을 포함해서 총 20장의 그 경품 응모권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 상자가 있대. 꽝이 13개 있다는 얘기네. 자, 여기서 한 장을 뽑을 건데 이걸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에 혜선이가 임의로 한 장을 다시 뽑을 거래. 그러니까 수정이가 뽑고 확인하고 넣고 다시 이제 혜선이가 또 뽑을 거야. 오케이? 이게 무슨 추출이라고? 꺼내고 확인하고 다시 넣고 다시 꺼내는 거. 복원 추출. 그지? 복원을 시키고 다시 추출하는 거. 오케이? 복원 추출이야. 자, 이랬을 때 수정이만 당첨권을 뽑을 확률이야. 그러면 이런 복원 추출의 특징은 분모가 계속 변하지 않지. 그치? 왜냐면 그 20개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꺼내놓고 다시 안 넣는 게 아니라 다시 넣을 거잖아. 그러니까 20개가 계속 유지가 되겠지. 그러면 처음에 일단 수정이만 당첨권을 뽑아야 되니까 수정이는 당첨권을 뽑고 혜선이 두 번째 뽑은 혜선이가 꽝을 뽑아야 돼. 그러면 수정이가 당첨 뽑을 확률이 얼마야? 수정이가 당첨 뽑을 확률은 20분의 얼마? 7이겠지. 곱하기 꺼낸 거 다시 확인하고 다시 넣었어. 그럼 복원 추출이야. 그러니까 다시 20개가 됐겠지. 20개 중에서 이번에 혜선이는 꽝이 돼야 돼. 몇 개야? 꽝은 13개지. 13개. 마찬가지 이것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잖아.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곱하기를 계산해야지. 곱하기로. 그래서 400분의 계산하면 7, 3, 21, 91인가 뭐 이렇게 나온다. 됐어? 그 다음에 13번. 자, 15개의 불량품을 포함해서 50개의 제품이 들어있대. 그러니까 불량품이 15개고 정상품은 한 35개 있다는 얘기야. 그치? 정상적인 거. 자, 여기서 임의로 제품을 한 개씩 2번 꺼낼 거야. 한 개 꺼내고 확인하고 또 하나 꺼낼 거야. 근데 이번에는 제품은 다시 넣지 않는데 비복원 추출이란 얘기지. 그치? 꺼낸 거 다시 안 넣겠다 이런 말이야. 자, 이제 2개 모두 불량 나올 확률을 구하래. 그럼 처음에 꺼냈을 때 불량 나올 확률이 얼마야? 처음에 꺼냈을 때 불량 나올 확률은 50분의 몇 개?
15, 15개. 곱하기. 꺼낸 거 집어넣어, 안 넣어? 안 넣잖아. 그럼 몇 개 남았어, 총? 총 49개 남았지. 그 중에서 분량은 몇 개? 14개 남았지, 그치? 응, 요거 계산하면 되지. 그치? 두 개 모두 분량률 확률이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을 좀 하면 5 사라지고 3에다가 여기 10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7, 2 약분하면 7 남을 거고, 여기 5 남겠네. 2 약분했으니까. 이거 7 약분할 수 있겠다, 7. 그럼 7, 5, 35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 35분의 3이 답이겠지. 그 다음에 14. 17번.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해서 7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대. 여기서도 이제 꽝은 4개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채연이가 먼저 임의로 1개를 뽑은 후에 재용이가 임의로 1개를 뽑을 거래. 그러니까 채연이 먼저 뽑고 그리고 재용이가 뽑을 거야. 이때 재용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찾으래. 그리고 뽑은 제비는 다시 안 넣을 거래. 그치? 그러면 이거 좀 생각을 좀 해야 돼, 너네. 채연이가 먼저 뽑거든. 그리고 재용이가 뽑을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뭐야?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뭐야? 누가 당첨을 뽑아야 돼? 재용이가 당첨을 뽑아야 돼. 그러니까 채연이에 대한 언급이 있어, 없어? 채연이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 그러니까 채연이는 뭘 뽑았는지 모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야. 채연이가 꽝을 뽑아도 되고 당첨을 뽑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지. 왜냐면 꽝이면서 동시에 당첨일 수는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 채연이가 당첨을 뽑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재용이가 당첨을 뽑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채연이가 꽝을 뽑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재용이가 당첨을 뽑을 확률을 계산을 해볼게. 맞지? 나눠서 계산을 해볼게. 자, 일단 채연이가 당첨 뽑을 확률이 얼마야? 전체 7개 중에서 몇 개야? 당첨은? 3개 있지, 3개. 그치? 그리고 꺼낸 거 다시 넣을 거야, 안 넣을 거야? 안 넣는다고 했지, 그치? 그럼 몇 개 남았어? 제비는 6개 남았지, 그치? 그 중에 당첨 제비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그치? 하나 뽑아갔으니까. 요렇게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엔 처음에 채은이가 꽝을 뽑을 확률 7분의 얼마? 꽝이 몇 개야? 꽝이 4개 있지, 그치? 7분의 4. 그리고 뽑은 거 다시 넣지 않는 건 똑같으니까 6분의, 근데 이제 그 당첨 제비는 3개잖아. 3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치? 재용이는 당첨 제비를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둘을 얘랑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거 둘은 더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3, 2, 6에다가 여기도 3, 2, 6이니까 2가 남네. 그러면 7분의 1 더하기 7분의 2니까 계산하면 7분의 3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야, 유형이 이게 끝이구나. 그 다음 21번 요거 따라볼게. 자, A, B 두 사람이 1회는 A, 그 다음 2회는 B, 3회는 A, 4회는 B.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이제 뭘 하겠다는 얘기야. 주사위를 던지겠다는 얘기야. 번갈아 가면서. 이때 3보다 작은 눈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이긴데, 이때 A가 4회 이내에 A가 이길 확률을 구하래. 그러니까 만약에 A가 먼저 던지잖아. A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3보다 작은 눈이면 1하고 2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2가 나왔어. A가 첫 번째 던져서 2가 나왔어. 그럼 누가 이기는 거야, 그냥? B는 해볼 것도 없이 A가 이기는 거지. 맞지? 근데 처음에 A가 던져서 3 나왔어. 그 다음에 B는 주사위 던져서 만약에 2 나왔어. 그럼 누가 이기는 거야? 응? 누가 이기는 거야? 이게 이렇게 어려운 규칙이 아닌데. 처음에 A가 던져서 3이 나왔대.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B가 던져서 2가 나왔대. 그럼 누가 이겼어? B가 이겼지. 그치? B가 이긴겨. 맞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런 규칙으로 이제 게임을 할 때 4회 이내에 A가 이겨야 돼. 그럼 A가 이기는 게 첫 번째로는 1회에서 이길 수 있고, 두 번째는 3회에서 이길 수 있지. 그치? 왜냐면 2회는 B가 던질 테니까 2회에서 이기는 건 불가능하지, A가.
그 다음 세 번째는 A가 그 다음은 5회에서 이길 수 있는 거니까 우린 4회 이내에서 이겨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불가능하겠네. 맞지? 이 두 가지밖에 없겠지. 두 가지. 그러면 일단 얘가 이기려면 1회에서 A가 이기려면 얼마야? A가 뭐가 나와야 돼? A가 던진 주사 위에 눈이 뭐가 나와야 돼? 1 아니면 2가 나오면 되지. 그러니까 3분의 1이 나와야지. 맞지? 6분의 2니까 3분의 1 나오면 돼. 첫 번째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이 이제 A가 1회에 이길 확률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A가 1회에 못 이겼어. 그러니까 3보다 3 이상의 눈이 나온 거지. 3보다 작은 눈이 나온 게 아니라 그거의 반대니까 3 이상의 눈이 나온 거야. 그럼 3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주사위를 던져서 3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잖아, 그래? 그러니까 3분의 2가 처음에 나온 거지.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 3분의 2가 나온 거야. 그치? 왜냐면 A가 3회에서 우승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3회에서 A가 이제 3분의 1이 나와서 얘가 3회에서 이제 이긴 거지, B를. 됐지?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27분의 4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그럼 첫 번째는 A가 1회에서 우승하는 거고 두 번째는 A가 3회에서 우승하는 거니까 요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둘이 더해야겠지, 그지? 그래서 27분의 4 더하기. 자, 얘는 27분의 얼마야? 9인가? 그지? 통분하면. 그래서 27분의 13 뭐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